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휴일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푹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한 시황 정리와 필수적인 경제 뉴스 몇 가지만 딱 보고 정말 빠르게 경제 공부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시간 또 아깝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결국 이 카드를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는 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 개작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더 떨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러한 단어 때문에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스닥은 무려 1%나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고 한데요.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결국 장 막판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조금 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주목했으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니켈, 팔라듐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국제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 이러한 소식에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에 따라 당연히 석유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변동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처음에는 하락했다가 중간에 쭉 올랐다가 마지막엔 또다시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0.5%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 하락,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7% 하락으로 셋 다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빅스는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33.48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다시피 보통 30이 넘으면은 대부분은 그때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지금 이 빅스가 고점 근처일지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절대 알 수가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빅스가 소폭 하락하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고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빨간 박스를 그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빅스를 보고 아 이제 고점이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이번 주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빅스 현재 고점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덧 1.85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으니까 내일 우리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반등을 할 것 같나요? 맞습니다. 금융주가 소폭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빠르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들어 금융주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최소한 10% 이상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융주의 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며 다른 애들은 다 빠지는데 금융주 혼자 올라가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며 금융주는 같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시기의 차이지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 빠지고 있는 금융주 지금 당장이 무조건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125.6달러 이놈이 좀 잠잠해져야지 증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언제 잠잠해질지 일단 지금 봤을 때 상승 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 국제유가 최악의 경우 175달러 돌파 가능성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175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퍼센테이지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45%의 확률로 브렌트유가 올해 2월에는 115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9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유가 상승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15% 확률로 가능성이 가장 낮긴 하지만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바로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하루 40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경우에는 브렌트유가 올해 2분기 중에 175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년에도 155달러 정도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 모두 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과연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에서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길이 지금 유가가 120달러가 조금 넘었는데 증시가 이 꼬라진데, 그런데 혹시나 만약 이 국제유가가 진짜 150달러 넘어서 175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상황이 컨트롤이 불가능하게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리 생각을 해볼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선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말을 하며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그렇네요.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딱 밝히는 순간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하는 게 그 효과가 없어서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반영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아까 봤다시피 올해 초부터 은행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미국이 금리를 이미 올렸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반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시를 들자면 정말 많습니다. 대선주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일은 바로 오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의 고점은 작년 5월인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제유가가 175달러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주가가 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유가가 175달러를 찍었을 때는 이미 그때는 모든 걸 다 반영하고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유가가 175인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과연 국제유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잠잠해질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저녁에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변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깔고 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나라 반도체는 왜 좋을지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호황 계속된다. 1월 매출 26.8% 껑충. 올해 800조 돌파 전망. 올해 1월 전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역대 1월 기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20%대 매출 증가세가 10% 연속 계속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반도체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업체 IT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미국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0%나 상승한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메모리겠죠. 한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했던 D램 가격도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D램 현물 가격은 반도체 업황의 선행지표로 인식한다고 한데요. 참고로 D램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올해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D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3개월 뒤면은 이제 4월, 5월, 6월 우리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반도체 업황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D램 업계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뉴스 때문일까요? 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상승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9%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트를 딱 보니까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변동이 없다면은 내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는 조금은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뉴스 두 개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던 맥도날드 결국 러시아 보이콧 동참, 영업점 일시 폐쇄.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러시아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다가 결국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 참여를 안 했나 봤더니 무려 러시아 내에 850여 개의 영업점이 있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62,000명을 고용 중이며 수백 개의 지역 공급자들과 협력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심으로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맥도날드는 전체 매출의 2에서 3% 정도 차지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모든 매장이 일시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타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철수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는 새 짜장면 가격 1만원 시대 눈앞 고개 드는 S의 공포.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를 S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이러한 우려가 갈수록 번지고 있다고 한대요. 올해 들어서는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는, 무조건 안 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외식 물가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심 식사 한 끼에 1만원은 일상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레이 달료가 말했다시피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그 현금으로 주식을 투자했더니 주식도 떨어지고 있어서 야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는 진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전부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저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좋은 주식을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자연히 기다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섹터로 나눠서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리분들 현실에서도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나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조금 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시 20분 기준 미국 선물을 봤더니 어제 하락한 미국 조금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상승 중.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0.3% 하락, 상해종합은 3.2% 하락, 그리고 항생은 2.8%나 급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은 나쁘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재밌는 그러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